안녕하세요. 글로벌 이코노미라는 잡지에서 그 중국의 R&D가 너무 액수가 많고 그 기술 레벨이 올라왔기 때문에 미국에서 한국을 비롯해서 군사동맹뿐 아니라 기술동맹으로 가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그럽니다. 그런데 그 해당 국가를 보면은 기존의 그 선진국 대열에 있는 그 일본, 독일, 프랑스, 영국뿐 아니라 그 인구수가 가장 많은 인도가 있고요. 또 인도는 그 IT 산업이 발달됐다고 그러죠. 그리고 한국이 있는 겁니다. 그래서 한국은 상당히 이 기회를 잘 잡아서 주요 정상회의에 참가하거나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미국의 그 R&D에 들어가는 그 여러 가지 기술적인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렇겠죠. 그런데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은 지난 동계올림픽 때 왜 트럼프는 그 부통령을 비롯해서 그 한국에 와서 그 트럼프의 딸 이방카도 왔고 해서 뭘 했냐면 남북이 그때 같이 그 참관을 했죠. 그래서 그런 거 올림픽이라는 건 굉장히 상징성이 큽니다. 그래서 88 올림픽이 왜 한국에서 그때 일어났을까? 그런 것도 왜냐하면 어떤 상징성이 있어요. 그런데 왜 그때 동계 올림픽에서 그 남북의 그 정상들이 거기 왔을까? 트럼프는 과연 무엇을 도모하고 있을까? 그런 것들, 그리고 베트남의 하노이 회담, 싱가포르 회담 그런 거를 통해서 김정은을 일종의 국제사회의 이목을 받도록 그렇게 한 거잖아요. 그런 과정을 이렇게 쭉 보면은 결국은 그 만주까지, 그래서 그 태평양 지역에서의 그 한반도뿐 아니라 그 밖에 그 중국의 1대1로의 대비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. 저는. 말이 좀 안 돼가지고 죄송합니다. 그래서 지금 문재인이 왜 선택됐을까? 일종의 선택됐다고 저는 보여지는데요.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, 문재인은 뭐 제수잇으로서 중국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이 좀 트럼프가 추진하는 것과 같이 가는 걸까? 이런 거에 이제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겠어요. 그런데 어쨌든 남북 문제를 해결할 인물로서 문재인이 채택됐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. 북한은 지하자원뿐 아니라 노동력이 상당히 그 수준이 높다고 그러죠. 때문에 중국에게 줄 수 없는 그런 자원이나 마찬가지예요. 인적 자원 같은 거죠. 그리고 일단 핵무기 보유국이라고 스웨덴에서 명시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무시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 무기 체계에 있어서 한국이 그 비대칭 무기를 가진 북한의 입장을 보면은 한국이 재래식 무기는 앞설 수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서는 북한의 힘이 군사적으로 있다고 인정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. 저는. 그래서 현재 그 자유민주 또는 자본주의 이 진영을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자유우파 진영에서도 정치인들이 이런 큰 흐름들을 감지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
방향성을 재정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어쨌든 지금 인도와 중국에서 뭐 격투기 비슷하게 싸움을 했잖아요. 그런 다음에 인도에서는 그 5G 네트워크 시장에서 와웨이를 퇴출시킨다 그럽니다.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 자리에 가고 있다고 그래요. 이게 이제 최신 뉴스입니다. 그렇게 세계가 지금 변하고 있다는 거죠. 그런데 문화적으로는 참 그 어떤 하나의 국가가 갖고 있는 문화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. 그 인도에서 그 인도 출신인 그 영국에 이 회사가 있는 오른쪽 사람이 있고요. 이 형입니다. 동생이 왼쪽 사람인데 이 형과 아우들은 세계적인 부자 형제인데 이 형이 더 돈이 많다 그래요. 근데 형한테 질투를 하고 있는 이 동생이 자기 딸 결혼식을 너무 초호화판을 써가지고 그 무려 986억 원을 딸 결혼식에 썼다고 합니다. 근데 인도에서의 결혼식이라는 건 굉장히 화려하게 하잖아요. 그런데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액수보다 더 많이 써서 했기 때문에 지금 파산 선고까지 맞았다고 그럽니다. 근데 왜 이렇게 됐느냐? 그건 단순하게 자기 형에 대한 질투감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데 참 어처구니가 없다고 볼 수 있죠.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그 이해 안 되는 그런 문화가 중국에 있어요. 마르코 폴로가 자기 책에도 명시를 했는데 중국에서 그 식인 풍습이 있다고 기록했다고 합니다. 문화혁명 기간에 중국에서 인육을 먹었는데 그것이 1000명 정도에 대한 인육이었다고 그래요. 근데 그때 당시 사람들이 죄책감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. 근데 이 식인 문화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대만 사학자 황문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. 이 사람은 수천 년 동안 이 식인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. 중국에. 그래서 이 식인 문화 때문에 부모 자식 간도 서로 믿지 못하고 오로지 돈에 집착한다고 그래요. 그래서 중국 문화를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것이 영향을 또 유럽에 줬는지도 모르죠. 오른쪽은 그냥 영화에 나오는 그런 거고요. 왼쪽은 그 보통 식인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뿌리가 중국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. 왜냐하면 굉장히 오래된 그런 문화라고 그러니까요.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더라고요. 한국에서는 굉장히 권위적이고 남성들의 자기가 가학행위를 그 힘이 약한 사람들에게 하면서도 자신이 그것이 굉장히 나쁘다. 상대방을 입장이 돼서 생각을 할 줄 모르는 문화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. 한국 사람들이. 이것은 이제 체육계의 문제지만 체육계에서는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. 그리고 위계가 굉장히 철저하다고요. 그러니까 군대 문화랑 비슷한 거죠. 그래서 나타난 것이 그 남자 선배를 선수를 시켜가지고 그렇게 여성 선수를 때리고 그리고 가학행위였어요. 왜냐하면 복숭아 하나 먹었다고 뺨을 20대나 맞고 이 숨진 최숙현 선수 말이에요.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사건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팀 닥터라는 사람은 진짜는 닥터가 아니래요. 그런 인증서도 갖고 있지 않고, 그러니까 의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사람들이 팀 닥터라고 불렀다는 거죠. 그런데 문제는 이 가학행위를 했다는 것이죠. 이 팀 닥터라는 사람이. 그런데 경주시청의 A 감독과는 팀 닥터가 고향 선후배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남성들의 문화에는
고향 선후배, 무슨 학교 선후배 이런 관계가 지극히 그 가족 관계를 만드는 것 같아요. 그냥.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한국 문화의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거짓말로 미국 유학을 다녀온 의사라고 거짓말을 했단 말이죠. 팀닥터가. 그래서 부모들이, 선수단 부모들이 일정한 돈을 또 지불했다고 그래요. 세상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. 그래서 중요한 것은 현재 경주시청 감독과 선수 등 3인방이 이런 관련 혐의에 대해서 국회에서 막 부정을 했다고, 정면 부인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건 뭐 부인할 일은 아니죠. 그래서 오히려 이 체육계의 비리를 이번 기회에 매번 이게 나타나잖아요. 뿌리를 뽑으려면 이 책임자들은 뭐 사과를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죠. 그리고 특히 이렇게 인권 문제가 관여된 문제이기 때문에 CCTV를 만약에 단다. 그러면 바로 이런 데에다가 CCTV를 많이 달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여성들이 이 인권을 보호해야 되고 CCTV를 길거리에다 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문제가 된 그런 데에 달아서 뭔가 확실히 할 수 있는, 그리고 이 가해를 하려고 그러다가 하더라도 그것을 이제 못하게 기술적으로 그런 장치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을 고발하는 그런 장치, 그런 거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